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대 목동병원이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를 제한합니다. 수요일마다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신규 응급 환자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고 연휴 다음 날인 19일 목요일에 야간 진료를 제한합니다. 경기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내일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진료를 축소합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 환자만 수용할 방침입니다. 여의도 성모병원도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앞서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보강을 위해 제한 운영 중인 병원 응급실에 오늘부터 군의관 15명을 투입합니다. 오는 9일부터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230여 명을 추가 파견해 의료기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응급실 운영 차질이 잇따르자 중증질환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의대 증원 정책 등에 공감해 7개월간 고통을 견뎌왔지만 최근 의료 상황은 처참하다며 정부의 무대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에게는 증원 재검토 등만 요구하지 말고 논의의 장으로 나와달라면서 의료 현장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어둠이 깔린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성인은 밤에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환자와 그 보호자가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1분도 안 돼 되돌아 나옵니다. 응급실 이용 제한을 몰랐던 겁니다. 화천에서 1시간이나 달려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아니 43살을 저기 이래 안 된대. 지금 인성병원이나 한림대 가라고 하니까 갔다 왔어. 거기서 기다리다가 지금 못 받고 왔어. 나 여기 가라고 해서 여기 왔거든. 강원대병원 응급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50명에서 60명 정도. 이 가운데 75%가 성인입니다. 이들의 발길이 줄면서 강원대병원 응급실은 평소보다 한산해졌습니다. 응급실 구급차 전용 입구입니다. 평소 이 시각에는 구급차가 2세대 정도 서 있는데요. 응급실이 축소 운영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구급차는 한 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병원 응급실에는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119 구급대도 강원대병원 근처의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119 사람이 이리 데리고 이리 가야 되더라. 그냥 인성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래더라. 강원대병원은 적어도 이번 추석 연휴엔 야간에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석 연휴 때만입니다. 강원대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15% 안팎. 의료진이 피로 누적을 호소하고 있어 항구적인 정상화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군의관 5명을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강원대병원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부산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동아대병원. 응급실 병상 39개 중 11개 병상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전 전공의 10여 명이 현장을 떠난 이후 전문의 6명이 돌아가며 응급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도 진료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수술 건수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데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600여 명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이 없이 전문의들이 수술을 전부 맡다 보니 응급실 중증 환자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의 의료 공백이 더 걱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다 추석 연휴까지 다가오면서 응급의료 체계가 정상 작동할지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의료기관 운영을 확대합니다. 명절에 운영되는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평소보다 10% 늘려 병의원 165곳, 약국 291곳을 비상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부산, 울산, 경남 광역 상황실을 꾸려 긴급 이송이 필요한 중증 환자 진료에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전원 조정이 꼭 필요한 환자, 즉 중증의 위급한 환자에 대한 전원 조정이 필요할 때 우리 지역 전체를 부울경을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또 보건소와 재난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재난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1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다가 11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뒤 뇌 손상에 이른 2살 여아. 즉각 진상조사에 들어간 정부는 대응 과정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응급의료 붕괴는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필수 의료과의 의사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며 이 같은 사고를 막는 것이 의료 개혁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저희는 그 표현보다는 미수용이라고 응급실 미수용 현상인데요. 의료계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부분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로. 하지만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배후 진료가 어려워진 상황을 원인으로 진단했습니다.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가 이어서 전문의의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아과든 소아외과든 최종 치료가 배후 진료가 되는 거잖아요. 배후 진료가 무너져서 그러는데 응급실 문만 열었다고 그 아이를 받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응급실 담당 의사한테 있는 거예요. 현재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실을 제한 운영 중이거나 진료 축소 계획을 밝힌 대학병원은 5곳, 여의도 성모병원도 야간 진료 제한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군의관 등 230여 명을 제한 운영 중인 대학병원 응급실에 배치해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증 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엔 집 근처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